다음 급수 중 수렴하는 것을 정리하시오. 근데 1번 보시면 일반항을 보세요. 수렴하는 거죠. 급수잖아요.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일반항이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등비수열의 급수니까 등비급수죠. 근데 등비급수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기억해요? 등비가서 수렴하려면 이게 모양이 좀 이렇게 되는 꼴이죠. 1 곱하기 2의 n-1제곱 꼴이에요. 어차피 1이라는 건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공비값 이 공비값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하잖아요. 보통. 그러라고 이제 배웠지.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수렴합니다. 근데 그 범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술이라 여기를 만족하지 못하네요. 여기 들어가지 않잖아요. 결론은 무한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숫자가. 뒤로 가면 숫자가 계속 누가 봐도 커지고 있잖아. 이건 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학에서 배웠던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까지 따지지 않아도 아니 뒤로 가면 숫자가 커지고 있는 걸 계속 더하면 무한히 커지겠죠. 1번은 수렴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2번도 그렇지 않습니까? 2번도 뭐 일일이 설명하지 맙시다. 계속 숫자가 커지고 있잖아요. 커진 숫자를 계속 더하다 보면 무한히 커지겠지. 이것도 수렴할 리가 없죠. 자, 3번은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3번. 3번은 이게 실제로 한 몇백 년 전 중세시대 때는 이거 수렴한다고 그때 수학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건 수렴합니다라고 가르쳤었어요. 근데 실제는 지금은 이제 현대수학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게 왜 수렴하지 않냐면 이거를 느낌상 보면 이렇게 두 개 짝집으면 0이 되거든.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다 보면 계속 0이 나올 거니까 계속 0을 더하면 계속 0이 되겠지. 그 합이. 그러니까 이게 0에 수렴하지 않나요? 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2n 1 집어넣으면 2항까지 2항의 합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n에 1 집어넣으면 2항까지 합 n에 2 집어넣으면 4항까지 합. 그러니까 짝수항까지 합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0에 수렴합니다. 근데 홀수항까지 합을 계산하잖아요. 일반항의 그러니까 부분합의 극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라고 그랬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1 n에 1 집어넣으면 1항까지 합 2 집어넣으면 3항까지 합 3 집어넣으면 5항까지 합 하다 보면 봐 1항까지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3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네 둘이 지워지거든. 5항까지 합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홀수항까지 합을 계산하다 보면 항상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극한의 개념, 그러니까 이 급수의 개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1이나 홀수항까지 합이나 짝수항까지 합이 서로 같아야 수렴하는 겁니다. 얘는 짝수항까지 합이 0이고 홀수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합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결론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은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급수가 수렴하려면 홀수항까지 합이나 짝수항까지 합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타나야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4번. 이거 수렴할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2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이게 표기법이죠. 지금 이 급수의 표기법. 안 해봐도 되지만 사실 안 해봐도 돼요. 그래도 무한대로 갈 때 SN이 필요하죠. SN. 이게 일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3이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거 무슨 수열이죠?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합구하라는 뜻이야. n항까지 합. 그럼 Sn 뭐라 배웠나요? 2분의 등차수열 합공식 뭐 있니? n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공식도 있고 또 다른 공식은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n-1 공차 d. 야, 이거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등차수의 합공식 정도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 맞춰서 집어넣어 보면 이걸 사실 집어넣어 봐야 할까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잖아. 그렇지? 여기 오른쪽에 분모 2분의 한 다음에 분자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봐. 그럼 분모는 2인데 분자는 이 a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안 해봐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봐봐, 숫자가. 이게 아까 좀 안 해봐도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어떻게 매번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이런 거는 3번은 따져야 되겠지만 1번, 2번, 4번 같은 건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숫자가 자꾸 작아지고 있잖아. 2분의 1씩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럼 넘어가다 보면 점점 작아져서 더 작은 음수, 더 작은 음수, 더 작은 음수, 더 작은 음수. 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작아지는 음수를 덧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더한 것보다 여기까지 더한 게 더 작고, 아니 여기는 커지고 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작아지고 원래 값보다 작아지고 합이 작아지고 그럼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무한히 작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해봐도, 이런 것도 안 해봐도,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그나마 그 사이 여러분들이 등차수열 합공식을 까먹었을까 봐 잠깐 보여드린 거지, 봐도 누가 봐도 아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합이 발산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 2, 3, 4가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겠죠. 이것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2는 끄집어내고요. 일반항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거는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합을 계산한 거지. 여기를 정리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여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부분함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에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2라는 부분합을 계산한 겁니다. n항까지 합. 그래서 우리는 n항까지 합을 계산한 거에 극한을 취하면, n항까지 합을 구한 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수열의 극한을, 그러니까 급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 Sn 값을 구하려면 이거 뭐 하라고 했냐면 다 지우라고 했죠. 꼬리머리는 다 지워지고 뭐가 붙나? 2는 바깥으로 뺐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맨 앞에 있는 분모 2, 맨 끝에 있는 분모 n 플러스 2. 2를 다 뺐으니까 1을 더하는 겁니다. 1을 몇 번 더하는 거예요? n번 더하는 거예요. n번. 이게 n항이니까 보나마나. 그럼 1을 n번 더하니까 n. 그럼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4분의 n 1n. 따라 여기 극한값은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아, 얘는 1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5번이 정답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1번, 2번, 4번 정도는 빠르게 직관적으로 알아셔야 되고 3번은 이렇게 구분해서 홀수항까지 합, 짝수항까지 합이 다르구나. 수렴하지 않겠구나. 5번은 분문수. 2번 문제. 자, 다음 급수 중 죄송해요. 좀 약간 더워서 나만 더운가? 자, 다음 급수 중 수렴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수렴하는 것. 기억.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6.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생각해봐. 홀수함까지 합은 1. 그죠? 여기까지 합은 2. 여기까지 합은 요 플러스 1이니까 3. 그럼 홀수함까지 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홀수함까지 합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네. 1항까지 합이 1, 3항까지 합이 2, 5항까지 합은 3, 7항까지 합은 4. 그럼 나중에 이게 항이 많아질수록 그 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그럼 짝수항까지 합 뽑읍시다. 짝수항 색깔 좀 달리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항까지 합 2자 빠졌다 여기 2n-1이에요. n-1이 아니고 2n-1. 그럼 짝수항까지 합 2n. 그럼 여기까지 합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합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 6항까지 합 마이너스 3. 8항까지 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번 더한 게 마이너스 4. 그럼 그러다 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결론은 값도 같지 않거니와 어느 한쪽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수렴할 리가 없다. 2번. 2번은 수렴합니다. 에이, 근데 선생님, 이것도 2번은 수렴하지 않는 거죠. 왜요? 아니, 홀수함까지 더하면 1. 홀수함까지 더하면, 앞에 맨 끝에 남은 1. 홀수함까지 더하면 1. 짝수함까지 더하면 0. 0. 0. 아까랑 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 그냥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착각하면 안 된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건 수렴하지 않는 거야. 발산해. 아까 말한 것처럼 홀수항은 1로, 짝수항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합이 수렴하지 않겠죠. 근데 저거는 괄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괄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1항인 거야. 괄호 친 이유가 이게 1항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항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친 이유는 얘가 2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열의 2항. 그럼 1항까지 합 0, 2항까지 합 0, 3항까지 합 0. 다 0이야. 그래서 이번 니은은 수렴하는 겁니다. 결론은 얘랑은 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로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디귿 보세요. 디귿 또 헷갈린다. 응? 얘가 1항이야. 마이너스 1. 이게 2항이야. 플러스 1. 이게 3항이야. 마이너스 1. 이게 4항이야. 플러스 1. 이거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 수렴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반복된다는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저 수열의 홀수항과 짝수항의 합이 다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 결론은 니은만 수렴한다. 2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1, 2번인데 아마 이게 생각보다 좀 만만하지. 특히 2번 같은 게 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구분을 잘 못 짓기 때문에. 3번 문제 봅시다. 자, 두 급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게 6의 수렴하잖아요. BN이. 원래 얘 뭐 해야 되냐면, 자, 생각해보자. BN은 수렴해. 수렴하니까 시그마가 분배가 될 수 있겠지. 근데 BN은 지금 6의 수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AN은 수렴합니까? 수렴한단 말이 없잖아. AN 자체가, AN의 급수가 수렴한단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분배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죠. 분배하기는. 수렴할 때만 우리가 분배된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얘는 분명히 수렴하는데 얘가 수렴하는지 몰라서 분배를 못하고 있는데 밑에 봐봐. AN의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것도 수렴한다는 뜻이지. 아니, 수렴하니까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수렴하지 않는데 누가 합을 구하라래요. 수렴하지 않으면 합이 없어. 그 값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껏 이거는 수렴하겠구나. 그러니 이거 분배도 되겠구나. 그럼 리미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나와있죠. 6에 수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얘는 2알파 플러스 3 곱하기 6 그게 10 2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8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4에 수렴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서수령이면 감점이겠죠. 이거 말이잖아. 이거는 an의 합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눈치껏 합을 구하라니 설마 수렴하지 않겠어? 라는 마인드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라 풀었던 것 뿐이지 서술형 이렇게 푸시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 감점 당할 겁니다. 야, AN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고 누가 그래? 이거 네 맘대로 분배?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요거부터 먼저 쓸까요? 2an 플러스 3bn 얘를 cn이라고 치환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치환한다. 그럼 두 번째, 치환의 형태로 본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n은 10에 수렴한다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이 식을 넘깁니다. 2an은 cn-3bn 이렇게 써요.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an은 2분의 1 cn 마이너스 2분의 3 b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세 번째,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급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cn 마이너스 2분의 3 bn의 급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근데 얘는 2분의 1 바깥으로 뺄 수 있고 시그마 cn은 어디 수렴한다고요? 저 위에 있었잖아요. 아까 cn. 2번에 10에 수렴한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bn은 6에 수렴한다. 약분하면 5. 마이너스 약분하면 9. 정답은 마이너스 4. 이게 정확한 풀입니다. 사실은. 근데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라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죠.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봐도 수렴하는 거니까 숫자만 대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그마도 필요 없구나. 그럼 여기다 6 대입 6 집어넣는 거지 뭐. 그러면 2an 플러스 36, 18, 10. 그럼 an은 마이너스 하겠네. 뭐 이렇게 풀어도 객관식일 때는 저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죠. 사실. 누가 봐도 수렴하니까. 하지만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수렴한다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분배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알파라 두세요.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베타에 수렴한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3 베타의 값이 10이 된다. 알파 마이너스 3 베타의 값이 10이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거는 3알파 마이너스 2 베타의 값이 9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연립해 푸시면 됩니다. 위에 3배를 하세요. 3알파 마이너스 9베타는 3배하면 30. 3알파 마이너스 2베타 9.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면 7베타가 되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 마이너스 21.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플러스 9가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알파는 1. 그럼 얘네 둘이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알파 1,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수렴한다. 정답은 1번이 된다. 네. 자, 다음에 합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3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쭉 누가 봐도 근데 뭐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보여? 부분문수예요. 누가 봐도. 정말요? 이건 제곱 붙이면 되니까요. 1은.
그럼 합차로 인수를 해야 되죠. 3 빼기 1, 2 곱하기 3 더하기 1, 4분의 2 더하기 제 5 빼기 1, 4 곱하기 5 플러스 1, 6분의 2 더하기 7 빼기 1, 6 곱하기 7 더하기 1, 8분의 2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반항은 어차피 우리는 급수를 구하는 거라 부분합, 여기 n항까지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그 n항까지 합을 계산하고 두 번째, 거기 극한을 n에다 무한대를 주게 되면 무한항의 합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급수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SN 정리하는 건데 n항이면 어떻게 될까요? 1항일 때는 여기 3, 5, 7 뭐가 되죠? 2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n에 1 집어넣으면 3 이건 등차수열이잖아. 3, 5, 7, 9 1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되면 그때는 2n 마이너스 1 3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되면 2n 플러스 1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합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n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2n 곱하기 얘보다 2개 큰 거 이렇게. 그럼 배운 것도 쭉 지우죠. 쭉 지워졌다. 그래서 SN은 2 곱하기 2n 플러스 2 분의 2가 n번 더 쓰면 됐으니까 2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SN은 4n 플러스 4분의 2n. 자, 거기에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4n 플러스 4분의 2n 따라 극한값은 2분의 1이 된다. 이거 참 많이 했는데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수열의 합을 정리했더니 n에 대한 2차식이야. 항번호 이 n에 대한 2차식. 그럼 따라서 일반항 AN은 무슨 수열? 요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 야, 그 사이 또 못 까먹었냐? 등차 수열이잖아. 기억나? 그러면서 여기서 뭘 배웠니?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SN은 n에 대한 2차식. 그럼 n에 대한 2차식 앞에 개수를 라지 A라고 합시다. n에 대한 1차식 앞에 개수에 라지 B, 라지 C. 상수항을 말하죠. 근데 만약 상수항 C가 0이면 제1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상수항 C가 0이 아니면 제2항부터 등차 수열이죠. 1항은 등차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빠르게 SN을 가지고 이 단원의 이름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거죠. 수열이 가장 중요한 거는 AN을 구하는 거다. SN이 아니야. 냉정히 말하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AN이야, AN. AN을 토대로 SN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 뿐이지 AN 없이 SN을 못 굽니다. 그래서 SN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이쪽 파트의 이제 핵심인 거고.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 이거 등차 수열이네. 근데 C값이 만약 0이면 제1항부터 등차 수열, C가 0이 아니면 제2항부터 등차 수열. 그래서 일반항 AN을 작성하려면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럼 n 앞에 있는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는 여기는 2차항 개수 A의 몇 배? 2배가 분다고 그랬죠. 플러스 뒤에는 상수항은 이렇게 빼면 된다고 그랬죠. B-A. 그러면 어렵지 않게 빠르게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다. 단 만약에 이게 C값이 0이 아니야. 0이 아닐 수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A1 값을 S1과 같다라고 따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 옆에다 뭐 써야 되냐면 n은 2 이상입니다. 이 규칙은 2항부터 성립합니다. 라고 써두셔야 되죠. 이거 용환이는 아마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안 해서 용환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실. 나머지 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이건 수원에서 배운 건데, 연습.
SN이 2n제곱 마이너스 4n이에요. 이런 수열이 있어. 이 수열에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 n에 대한 2차식인데? 그렇죠? 근데 상수항이 없네?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제1항부터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쓸 필요 없이 그냥 일반항을 바로 쓰시면 돼요. 일반항은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 일반항이다.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여기 있는 개수의 2배. 4가 붙는다. 뒤에 있는 상수항은 이렇게 뺀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됐잖아. 금방 구해졌잖아.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게 답이에요. 뭐 이항도 자식이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제1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식인데 SN이 뒤에 붙어요. 2n제곱 마이너스 4n 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3이 붙었어요. 이렇게 0이 아닌 수가 붙어요. 그럼 달라질 건 없어요. 일반항 AN은 이것도 어차피 등차는 등차인데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가 아닌 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겠구나. 그리고 일반항 N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여기 개수의 2배. 똑같다. 4n. 뒤는 상수항 구할 때도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6. 단 말했듯이 얘는 1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거든요. 이 등차 수열의 규칙은 2항부터 성립하는 겁니다. 2항 이상부터는 등차 수열, 이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n에 2 집어넣으면 1을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2항 마이너스 2, 3 집어넣으면 3항은 6,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네. 2 집어넣으면 네, 2, 3 집어넣으면 6. 2에서 6으로 공차 4인 등차 수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단 1항을 여기다 n에 1 집어넣어봐. 그럼 위에 있는 규칙대로 본다면 1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 1항은 S1 값 실제 1항이죠. 얘는 2항부터 성립하니까. 그럼 여기다 n에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 실제로는 플러스 1이 나오더라. 그래서 두 수열의 차이점은 이 수열 A에는 항이 이렇게 비율되어 있는 거예요.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계속 4씩 커져요. 2, 6, 10 이렇게 되는 수열이야. 위에 있는 거는. 근데 밑에 있는 수열은 수열 A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아닌 거예요. 1인 거야. 1. 두 번째 항부터는 2, 6, 10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차 수열이 성립하죠. 그럼 좀 냉정히 말하면 선생님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등차 수열이 아닌 거 아닙니까? 1항 빼고 등차 수열이라는 뜻은 전체는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체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수열을 묻는다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규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1항 빼면 등차 수열. 그래서 이런 차이가 뒤에 있는 상수항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됐니? 이건 등차 수열에서 배운 거야. 얘들아. 니네 수원은 교과잖아. 아니 공통 교과잖아. 다 같이 하는 거잖아. 이과 문과 모두 통합해서. 수능 볼 때도 최저 맞추려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미적만 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해야 돼요, 다시. 수원, 수투가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배운 적 있어요? 그럼 SN을 정리해 봤더니 SN이 N에 대한 2차식이 아니야. 그럼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모양이 뭐 이렇게 돼 있어. A 곱하기 뭐 R에 N제곱 마이너스 A 요런 꼴. 요런 꼴은 이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인가요? 무슨 수열이겠니? 야, 너 뭐 수열 많이 배웠냐? 등차고 등비밖에 안 배웠어. 뭐 많이 배운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 SN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바로 작성할게요. 일반항 A에는 여기다 n에 1 집어넣어요. 그럼 S1 값이 첫 번째 항이야. 뭐 당연히. 그럼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만 셀제곱이잖아. 그럼 n에다 그냥 뭐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n에 1 집어넣으면 S1이 첫 번째 항이에요. 그리고 공비는 여기 n 밑에 있는 게 공비예요. R에 n-1제곱. 이렇게 되면 얘도 어렵지 않게 SN을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연습해 봅시다. Sn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어떤 꼴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 약속이 있는 거야. 함부로 쓴 거 아니다. 얘가 n이죠? 얘도 n이 돼요. n-1이 안 돼. n이어야 돼. 등비술의 일반항은 n-1이지만 합은 n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 이 r 앞에 곱해진 이 숫자랑 r 뒤에 있는 이 숫자는 둘이 더하면 그 합이 0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인 수가 된다는 얘기죠. 딱 그 모양 아니에요? n. 여기 n 있네요.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2랑 뒤에 있는 상수값 마이너스가 더하면 0 되잖아. 정확히 등비수열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n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S1은 2, 3은 6 빼기 2니까 4. 4 곱하기 공비가 3에 일반항일 때는 n-을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게 얘도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스킬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저 이거 다 외우고 있었는데 전날에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군요. 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공식이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항 AN,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식은 SM-SM-를 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정석적 풀이에요. SM-SM-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내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n항이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n항까지 합에서 바로 앞에 있는 n-1항까지 합을 쫙 빼면 n항 바로 앞에 있는 n-1까지 다 지워지고 맨 끝에 있는 n항이 남겠죠. 단 이 공식은 식의 구조를 봐봐. n에 1 집어넣을 수 있나요? 1항은 1항 빼기 0항? 0항까지 합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식의 구조상 얘는 1을 못 집어넣어서 이건 2항부터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1항은 뭐 해야 되냐면 n에 1 1항은 여기서 못 구하고 식에 주어진 S1 값으로 1항을 대체하는 겁니다. 식에 보면 SN 값이 SN식이 주어져 있었거든. 거기다 n에 1 집어넣어서 S1을 A1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는 아까 저 문제 있죠? 첫 번째 SN은 2n제곱 마이너스 4n 밑에 걸 할까요? 3 이런 수열이 있어요. 내가 등차 수열인지 몰랐어.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 SM-SM-1 SN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빼기 n자리 대신에 n-1을 집어넣죠. 여기 n자리 대신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4n-1 더하기 3 요걸 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여기 분배하면 마이너스 2n제곱 나오죠. 여기 분배해 볼까요?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4n 플러스 4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n제곱 얘랑 마이너스 8n의 음수 붙으니까 플러스 8n 여기 합치면 6 더하기 3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요. 두 개 붙였더니 4n 이거 두 개 붙였더니 마이너스 6 이게 나와요. 단 이건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2항부터 일반항 AN은 2항 이상부터는 이 규칙이죠. 4n-6 근데 1항일 때는 이 수열의 1항은 S1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2항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n에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박에 한 3초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잔뜩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잔뜩. 짜증나죠. 얘는 더 짜증난다. 이거. 여기는 등비수열을
지금 좀 풀어야 돼요. 그럼 AN은 Sn-Sn-1 2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의 3의 n-1제곱 빼기 2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Sn, 그러니까 Sn-1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 곱하기 3의 n-1제곱 플러스 2 얘랑은 지워지긴 해요. 근데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골 때리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항이잖아요. 모양을 보니까 항번호 n이 지수로 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등비수열 같은데? 그럼 등비수의 일반항 구하려면 n이 아닌 지수가 n-로 정리돼야 되니까 얘는 바른 모양인데 얘가 바른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정리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찢어야죠. 이제 찢습니다. 2 곱하기 3의 n-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1제곱 2, 3은 6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n-1제곱 똑같은 3의 n-1제곱이 얘는 6개, 얘는 2개 빼게 되면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것도 언제 이것도 언제 해? 이런 방식이 있어. 기억이 안 나면 이걸로 하면 돼. 이게 원래 정석적 풀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여러분 수열을 2개밖에 안 배우잖아. 20개 배워. 수열의 규칙을 20개를 배워. 그럼 저렇게 SN 가지고 AM을 구하려면 그럼 20개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2개밖에 없잖아. 2개밖에 없으니까 이 2개 정도, 여기 2개 정도는, 요 2개 정도는 이렇게 예를 든 거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요 2개 정도는 좀 외워줍시다. 네, 워낙 자주 나오잖아요 또. 지금 문제도 나왔잖아. 좀 외워줍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외웠다는 가정하에, 저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SN? 뭐야, 쟤? SN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에이, 너 등차수열이구나. 또나 뒤에 상수도 없잖아요. 제 1항부터 성립한 등차수열. 금방 알았어. AN은 N에 대한 1차식. 그 N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공차죠, 공차. 그 공차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의 2배, 2N. 그리고 1차항 개수 1에서 2차항 개수 1을 반대로 빼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앞을 뺀다.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일반항이 그냥 AN입니다. EN입니다. 됐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EN 플러스 1이 아니다. 또 다 해놓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2 들어가는 거니까 EN 플러스 2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필기 좀 하셨을 테니까. 그럼 저건 표기법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 혹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게 흔히 말하는 Sn 부분합이죠. n항까지 합. 이렇게 쓴 이유는 부분수라 지우기 편하려고 이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n에다 이제 여기서부터 먼저 계산하죠. 이게 첫 번째 풀이니까 n 1 집어넣어요. 그럼 a1 곱하기 a2 여기 n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n에 2 집어넣어요. 2항. 여기다 n에 2 집어넣어요. 4 2 집어넣어요. 6 4 곱하기 6분의 1 모양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죠. 6 곱하기 8분의 1 그러다가 n항이 되면 2n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꼬리머리 다 지워지는 꼴이며 합치면 2 가로 2n 플러스 2분의 n n항까지 하면 1이 n개 덧셈되어 있으니까 얘는 4n 플러스 4분의 n이더라. 다 됐네요. 두 번째. 그럼 이제 구한 SN에다가 극한을 취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4n 플러스 4분의 n 정답은 4분의 1의 극한을 갖게 된다. 2번이 정답이다. 다음에 합을 계산하시오죠. 이거는 역시나 이게 급수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일반항의 극한을 계산해야 되죠. 그럼 SN 값을 정리해야 되는데 SN은
n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1항은 이 수의 1항은 로그 2에 1 집어넣어요. 2부터 집어넣어도 되겠죠? 첫째 항 2분 2입니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다 뭐 하는 거죠?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로그 2에 n은 이제 3 집어넣으면 그다음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하나만 더 쓸게요. 플러스 로그 2에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 집어넣었죠? 네, 3 곱하기 5분의 이게 4죠? 여기 잘못 썼구나. 이렇게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n항 로그 2에 n 집어넣으면 n-1 그다음에 n 플러스 1 n 제곱 뭐 이런 식일 겁니다. 네, 저기 첫 번째 항에 1 아니고 2의 네, 죄송해요. 2의 제곱. 자, 이런 식이죠. 그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규칙이 조금 그렇죠. 누가 봐도 사실은 부분분수의 개념이긴 해. 부분분수. 아니, 부분분수 아니고 어디 계산상 이거를 그냥 놓고 부분수 말을 잘못했어요. 부분수 아니고 분수를 쪼개는 건데 그냥 놓는 것보다는 이거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1 곱하기 2,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써도 됩니까? 뭐 상관없겠죠. 저렇게 써도. 1과 3을 곱하면 분모가 3이 되고 2를 2번 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로그 2에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n항 계산하면 로그 2에 작은 거 앞에 써주고 n 곱하기 큰 거 뒤에 써주고 n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로그 2의 덧셈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진수끼리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쭉 곱해서 쭉 n-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이제 약분한 거 잡으세요. 아무데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거 놔두고 분자, 분모 그렇죠? 여기 분모, 분자 이렇게 지워져요. 분자, 분모, 분모, 분자 분자, 분모, 분모, 분자 이렇게 지워지겠죠? 규칙상. 그럼 로그 2에 남아있는 거는 분모 n 플러스 1 분의 분자 2n 이렇게 남아요. 이걸 누가 구한 거냐면 SN을 구한 겁니다. n항까지 합 SN. 이게 SN이에요. 따라서 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계산하면 되는 식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이거였잖아요. 로그 2에 n 플러스 1분의 2n. 이런 거 계산 편하게 하려면 이 로그는 잠깐 바깥으로 빼놓으세요. 물론 이게 숫자가 아니라 뺄 수는 없지만 느낌상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니까 극한 2가 되죠. 거기다 로그만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 정답은 1, 4번이 정답이다. 되셨죠? 네. 이건 부분분수가 아니고 부분분수 처리하면 분자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거 다 더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쪼개보면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는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수열 레인의 급수 다음에 수렴할 때 극한을 구하는 얘기죠. 이거 할 때 생각나야 될 건 뭐예요?
아니 급수를 말하다 말고 극한을 구하라고? 그럼 이게 떠올라야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해. 그러면 뭐가 성립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0이 된다. 이게 생각나야죠. 이거 중요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얘가 성립하면 이거의 대입값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그때는 급수는 발산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저 두 가지를 벗어나면 항상 참이라 보기 어렵다 했미나? 알겠니? 항상 참이라 보기 어렵죠. 그럼 이 수열을, 이 급수를 말을 하면 되죠. 이 급수를 표현해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잘 봐. 이게 가로친 이유가 이게 1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항, 2항, 3항, 그럼 n항은 an-7 이렇게 써져 있겠죠. 저걸 나열해서 쓴 게 저 모양이 되니까. 근데 이게 수렴한다잖아.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일반항이죠.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된다.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7이 된다가 되겠죠. 리미트 이렇게 분배. 그럼 리미트 an 마이너스 리미트 7. 리미트 7은 그냥 7이니까요. 모든 항이 7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더하는 게 아니죠. 극한이니까. 넘기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an의 극한값은 7이 된다. 단순한 문제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과 x축, y축을 둘러싸이는 넓이를 an이라 했을 때 급수 an의 넓이 합의 급수값을 구하시오. 이게 직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기본적으로 1차함수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직선을 그리려면 보통은 점등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x축, y축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x절편, y절편 구합시다. 걔네 위주로.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y가 없어지죠? 이 부분이 없어져요. 그때 x값 구하려면 양변을 2n 플러스 1로 나눠야 되니까 x절편은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지고 y절편은 이번에 x가 0일 때 y값 그럼 양변을 2n-1로 나눠야 y절편 나오죠? y절편은 2n-1분의 1 뭐 느낌상 이런 거죠? 어차피 지금 x절편, y절편 다 양수일 거니까 이거 다 숫자 양수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x절편은 2n 플러스 1 y절편은 2n-1 분의 1 2n-1 분의 1 분의 1 맞았네요.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 넓이 AN은 2분의 1 곱하기 2n-1 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죠? 네. 남은 건 급수를 구하네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를 갖다 쓰는데 상수는 바깥으로 빼도 되고 이런 꼴이네요. 분모와 분모를 곱하면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꼴이죠. 네, 그냥 분수를 곱한 겁니다. 뭔가요? 이거 뭐가 떠올라야 되죠? 네, 부분분수가 떠올라야 되죠. 그럼 역시나 1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을 먼저 정리해보면 돼요. SN은 n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분의 1 아유 기본적으로 딱 이어져서 지워지는 그 꼴이죠. n 집어넣으면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다 지우죠. 꼬리머리 다 지워지고 SN은 분모끼리 곱한 값 2n 플러스 1분의 분자 n 1을 n번 더한다. 됐나요? 그럼 2번
2분의 1 곱하기 여기 부분합의 극한을 구한 거니까 이제 전 시그마가 리미트로 바뀌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부분합 Sn 이거죠. 2n 플러스 1분의 1 n. 그럼 2n분의 1이니까 극한값은 2분의 1. 2분에다 2분의 1 곱하면 네, 급수값은 4분의 1에 수렴한다. 2번이 정답이다. 급수가 수렴하도록 정수 x 수렴한 되잖아. 수렴한 돼. 이게 무슨 급수야? 1항은 x, 2항은 2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3항은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4항은 2의 세제곱 x. 안 바뀌는 게 뭐예요? 이 x를 안 바뀌네요. 계속 x잖아, 계속 x. 얘도 x, 얘도 x, 얘도 x. 근데 항이 넘어갈 때마다 지금 계속 뭐가 곱해지고 있죠? 2분의 x-1이 곱해지고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분모이 계속 거듭되고 있고 분자를 보니까 가로인 x-1이 계속 된다는 얘기는 분모는 2가 계속 곱해지며 분자는 x-1이 거듭되고 되는 등비급수죠. 맞니?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x입니다. 그렇죠? 현민아? 첫 번째가 x지? 그럼 이런 꼴일 때 첫 번째와 공비와 똑같지 않은 꼴에서는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이게 뭔가요? 첫 번째항이 0이다. 또는 공비R이 이 범위 안에 있다. 급수는 1에 등호 안 붙는다. 등비술의 극한일 때는 1에 등호 붙지만 급수는 1에 등호가 안 붙습니다. 자, 이게 조건이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위에 걸 쓰면 되잖아요. 첫 번째 항, x가 0이다. 또는 공비값 2분의 x-1이 이 사이에 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x-1 플러스 2. 양변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 x3. 근데 이 범위 안에 0은 있잖아요. 0이 없으면 붙여줘야 되는데 0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거 붙여도 여기 하면 들어가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x는 0, 1, 2 몇 개? 3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쩌라는 거죠? 어쩌라는 겁니까, 이 문제?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똘똘한 손용환군 어쩌라는 겁니까? 똘똘한 현민이? 모르겠어요. 마지막 똘똘한 준우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좀 전에 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했어요. 바로 전 문제는 아니고 조금 전에. 수렴하니까. 그렇지, 수렴하니까. 누가 수렴하니까? 저게? 저게 누구야? 급수. 그렇지. 급수가 수렴하면 뭐하다고 그랬죠? 극한은 0이 된다. 이걸 기억해야죠. 이거 기억하라고 낸 문제예요. 그럼 여기 썬 대로 보면 급수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이게 사실 an이 일반항이 아니다. n분의 an이 일반항이죠. 항상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항이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뜻은 그 일반항의 극한을 취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0에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이거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찾으려고.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근데 선생님, 저희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모양이 나오게 만들려면 분수를 찢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 쓰고 플러스 n분의 9n 쓰고 이 극한을 구하라는 뜻인데 이건 둘 다 수렴하니까 분배가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9n 약분하면 9잖아. 근데 얘는 0의 수렴하고 얘는 모든 항이 9란 뜻이니까 이거 급수가 아니다. 9를 계속 더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항이 9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무한히 배열해도 어차피 그 항은 9로 배열된다. 수렴하는 값이 9가 된다. 자, 누가 봐도 등비급수죠. 왜냐면 지수 n이 지수로 올라갔잖아요. 얘도 지수가 n이잖아요. 항번호가 지수로 올라가면 등비수렴이다. 근데 앞쪽에 있는 거는 굳이 꼴을 논하자면 a 곱하기 r의 n제곱 꼴인 거고 뒤쪽 거는 그냥 r의 n제곱 꼴인 거죠. 그럼 여기는 등비급수가 되고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a가 0 또는 r이 이범위. 여기는 그냥 r이 이범위.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 항, 여기 맞춰 써보면 첫 번째 항 x-1이 0이 된다 뜻이니까 따라서 x값은 1이 있어야 된다 뜻이며 공비가 3x-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3x-1 얘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양변에 1 더해주면 1 더하죠? 0 3x 2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 그러니까 이거 이보면 이게 없으니까 이건 답이 둘 다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꼴의 정답은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건 또는이다. 둘 다 답이 될 수는 없고 이거 x1 또는 이것 이게 첫 번째 답이었고 두 번째 답은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이렇게. 그럼 이건 가운데 x가 문자가 있고 좌우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원래 그냥 연속부등식이라고 해서 이거 중2 때 배운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라고 배웠냐? 고1 때 배운 거야. 뭐라 배웠냐면 가운데 있는 항이 앞에 있는 항보다는 크며 가운데 있는 항이 뒤에 있는 항보다는 작다. 이걸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이건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잖아요. 이거 풀이가 3개 있다. A는 B랑 같다. A는 C랑 같다. 이거 하나. 아니면 B는 A랑 같다. B는 C랑 같다. 이거 하나. 아니면 C는 A랑 같다. C는 B랑 같다. 이게 2개. 이게 3개.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그런데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거는 풀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풀이는 안 됩니다. 가운데가 처음 거보다는 크고 가운데가 마지막 거보다는 작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푼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연립부등식 풀어야죠. 근데 이게 일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요. 근데 생각해봐라. 생각해보자. 이 풀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와요. 근데 없던 4분의 1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뒤에 숫자 2가 있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얘는 늘 0보다 커나 같아. 근데 거기다가 4분의 7을 더하게 되면 이 식은 항상 4분의 7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죠. 4분의 7보다 커나 같은 양수값만 답이 늘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양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위를 만족하는 해는 모든 실수예요.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이건 늘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럼 밑에 것만 성립하면 되는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 x로 묶입니다. 1은 지워지고요. 이렇게. 많이 보던 거네? 2차 부등식. 2차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이거 0이 되는 값. 0. 이거 0이 되는 값. 1. 따라서 0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그럼 모든 실수와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죠. 됐나요? 자, 이제 문제 남는 거는 첫 번째 범위의 정답은 0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그리고 1까지. 이게 첫 번째 범위예요. 여기랑 1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색깔로 구분할게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겹치는 범위. 당연히 여기가 겹치죠. 딴 데는 안 겹칩니다. 그래서 1은 안 겹치나요? 하얀색 범위는 1이 있는데 이 파란색 범위는 1이 없잖아요. 하늘색 범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해됩니까? 그럼 겹치는 범위는 0보다 크고 x는 3분의 2보다 작다. 이게 마지막 결과다. 아시겠습니까? 네.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이거 뭐죠? 그러면 네 글자로 등비수열에 무한의 합을 구한 거니까 당연히 등비급수겠죠. 근데 등비급수가 수렴하네? 공비도 나와 있고. 그럼 등비급수가 이 범위 안에 공비가 있다면 수렴하게 되고, 그때는 그 합의 값은 공식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이렇게 써진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합이 16이랍니다. 네, 급수의 합이 16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나와 있죠? 4분의 1분의 4분의 1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A. 그럼 분모는 4분의 3. 양변에 4분의 3을 곱합니다. 왜?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똑같은 분모를 곱하게 되면 얘랑 약분되고 지워지죠. A는 12. A가 뭐예요? 첫 번째. 5번이 정답이다. 미술 AN에 대해서 시그마 AN이 마이너스 6, 시그마 AN의 제곱이 72일 때 A4의 값을 구하죠. 자, 이건 써져 있죠? 잘 틀리는 내신 유형이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못 풀어요. 근데 등비수열 N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등비급수인데? 등비급수가 수렴하네?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수열 AN에 첫 번째 항을 A라 두고 공비를 만약 내가 R로 둔다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A 걔가 마이너스 6 이렇다는 뜻이죠. 자, 1번식을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2번식을 정리 잘해야 돼요. 2번식. 2번식? 이걸 한번 써볼까? 이걸 낱낱이 써보면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 해서 무한히 더하세요. 이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수열은 이거라며. 첫 번째 A고 공비 R인 등비수열. 그럼 얘는 A가 첫 번째이니까 A를 제곱한 게 여기선 첫 번째이죠. 얘는 AR을 제곱한 거니까 A제곱 R제곱. 그렇죠? 얘는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잖아. 안 그래요?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럼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그걸 제곱하면 A제곱 R 4제곱. 그러면 수열 AN은 저렇게 된다면 수열 AN의 제곱은 첫째 항이 A의 제곱이 첫째 항이고 공비는 R 제곱이 공비였더라. 그럼에 따라 얘가 수렴하는 조건이 되니 수렴했겠지 당연히. R값 범위는 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렴했다는 얘기는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공비는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이렇게 있겠죠. 마이너스가 이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1 마이너스 공비 R 제곱분의 첫째 항 A 제곱. 그게 72. 자,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왔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여기까지 잘 했어도 그 다음부터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정리한 식을 보면 1 마이너스 R분의 A 얘가 얼마? 마이너스 6 인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모는 딱 봐도 합차지. 인수분해 1 마이너스 R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A 제곱인데 이걸 그냥 A 곱하기 A로 씁시다. A 제곱이지만 그게 72. 이것은 왜 이렇게 쓰셨나요?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마이너스 6이 되죠. 1 마이너스 R분의 A 얘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6 곱하기 이거라는 얘기잖아. 어차피 곱셈이었으니까 1 플러스 R분의 A 걔가 72. 그럼 넘어가면 1 플러스 R분의 A는
마이너스 12. 다시 여기서 뭘 끄집어내야 되죠? 다시 여기서 이거 1번씩, 얘가 2번씩, 얘네 둘이 필요한 거예요. 1번씩 양변에 1-r을 곱합니다.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그럼 좌변은 a, 우변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r 이렇게 써지죠.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분배한 거니까. 여기 똑같이 1 플러스 r을 분배해요. a는 여기다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r. 얘네들이 같잖아. 그럼 얘네들도 같겠지.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6r의 값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r과 같다. 넘어가죠? 18r은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6. 양변 18로 나누면 r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r 값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요렇게 요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a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8. 다 됐네요. 뭐가요? 이 수열 A에는 알고 보니 첫 번째 항 마이너스 8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이더라. 이게 일반항이라는 얘기잖아요. A4를 구하는 거죠. A4, n에다 4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4-1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1. 정답은 27분의 8. 네,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이. 자,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와 이렇게 여기를 정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있어요. AN을 통해서 AN을 이렇게 정했을 때 급수합을 저렇게 정리한다면 AN 제곱은 A 제곱이 첫 번째 항이며 공비는 R 제곱이 공비가 된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관계식. 그 다음부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죠. 네. 인수분해서 이제 계산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저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15번. 야, 니네는 그래도 축복받은 세대야. 니네 선배들 저거 다 외웠어, 저거. 저걸 여러분이 수원 파트에서 뭐라 배웠었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배웠죠. 그러니까 수열을 내가 정의할 때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AN으로 정의하거나 그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등차중항, 등비중항을 통해서 수열을 나타내거나 저게 뭐냐면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단어는 어디서 배웠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배웠었어요. 귀납적은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열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여러분 선배들은 등차 수열의 수학적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의 수학적 귀납적 정의 이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이라면 이런 규칙 성립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빼게 되면 항상 일정한 차이, 공차가 나타난다. 그럼 그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한다. 혹은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의 합과 같다. 등차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의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누게 되면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남는다. 그걸 우리는 공비라고 부른다. 그 다음은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의 곱과 같다. 등비중항이 성립한다.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 선배들은 적골 또 저거 말고도 한 3가지, 4가지 더 외웠었어요. 보통 여러분 선배들은 최소 5개 아니면 한 7, 8개 정도의 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꼴을 보고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방식을 마치 공식 외우듯이 외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 있을 때는. 좀 오래됐죠 근데 그게 벌써 한 10여 년 다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좀 약한 편이에요. 저런 건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양변이 2를 나눕니다. 그럼 n 플러스 2랑은 2분의 1 an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이제부터 뭐 하냐면 수학적, 그러니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따라서 숫자를 나열해서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n에 1 집어넣어요. 이 양은 2분의 1 곱하기 1항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3항은 이렇게 되죠. 됐나요? 4항은 이렇게 되겠네요. 계속. 여기는 이제 A2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A3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찾아가는데 나열해서 규칙을 찾기보다 이게 찾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분 눈에 확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방법. 발음 맞냐? 세련? 난 부산 사람이라 이게 쌍시옷 발음이 세련? 세련이 맞는 거야? 세련이 맞는 거야? 아니야? 그 둘 다 아니야? 왜 약간 세련됐다 할 때 이게 세련이야? 세련이야? 세련에 가깝나요? 네. 약간 세련된 방법을 써봅시다, 우리는. 세련된 방법. 뭐가 세련된 거죠, 선생님? 여기서 양변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양변에 8을 빼봅니다. 그럼 뜬금없이 웬 8? 보시면 알아요.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8 an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얘는 2로 묶어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 2를 나눠줍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2분의 1 이거 an이다. an 마이너스 4 그리고 an 마이너스 4를 만약 내가 bn이라고 둔다면 복잡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여기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죠.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냥 원래는 4는 붙어 있는 거고 그럼 좌변은 bn 플러스 1 우변은 2분의 1 bn 이거 무슨 수열이래요? 등비수열이네요. 앞에 있는 항에 2분의 1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은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는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얘는 B1이 누구죠? 이거요. A1-4 이게 B1이죠.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럼 A1 값 3이잖아요? 3 빼기 4 마이너스 1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에요. 그 이 수열의 공비값은 2분의 1. 위로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수열 bn을 정의할 수 있어요. bn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곱하기 공비 2분의 1에 n-1 제곱. 근데 우리는 bn을 구하는 게 아니고 a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bn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요. bn은 an-4 이게 bn이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붙었다고 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n-1 제곱. 따라서 an은 4 마이너스 2분의 1에 n-1 제곱. 이게 세련된 풀이입니다. 처음의 풀이보다 처음의 풀이는 굉장히 복잡하게 배열되거든요. 그래서 규칙 찾으려면 하나씩 또 숫자 바꿔줘야 돼요. 너무 귀찮아져요. 이게 좀 더 세련된 풀이. 그래서 등비수열의 규칙을 활용한다. 약간의 치환을 거쳐서 등비수열의 규칙을 활용한다.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한다. 자, 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1에 n-1 제곱. 거기다 4를 더합니다.
4 마이너스 an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얘랑 그냥 지워지고 따라서 얘는 이거다 쓸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 마이너스 an은 누구랑 같죠?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과 같다. 등비급수가 된다. 무한히 더한다. 급수. 근데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네? 등비급수. 근데 공비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럼 공식이 있어. 고맙게도 1 빼기 공비분의 n 밑에 있는 공비잖아요. 첫 번째 장에는 1 집어넣어요. 2분의 1 0제곱 1.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답은 2. 이렇게 됩니다.